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주말 첫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전부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는 2021년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어떤 계획을 세우고 좋은 일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는 2021년 모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양병원의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종사자 매주 PCR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PCR 검사라고 하면 시즌이라고 제가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의무적으로 매주 PCR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이제 진단에 대한 이제 수요는 국내를 포함해서 이제 해외에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자가 아무래도 이제 한 명이 발생하면 집단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뭐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진단을 자주 하는 게 최고의 예방입니다. 물론 백신이라든지 마스크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제 진단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 가정으로서의 그 전염이 가장 심하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마스크를 잘 쓰고 백신을 잘 맞더라도 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확진이 된다면 확진이 되면 이제 뭐 집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끼지는 않잖아요. 그럼 전부 다 이제 그 가족 구성원들이 전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PCR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 보여지고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항에서 그 제가 뉴스는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그 PCR 검사 의무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부터 좀 PCR 검사에 대한 의무화. 심지어 저는 이제 뭐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주변에 조금 계시는데 뭐 일하기 힘들다, 영업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제가 과거에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을 때 우스갯소리로 뭐 PCR 검사했던 음성 확인서를 뭐 고객들한테 보여주면서 나 음성이다. 그러니까 영업 좀 하게 해달라. 라든지 이런 뭐 제안도 사실은 조금 했었는데 정부에서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어쨌든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진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진단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해야 됩니다. 백신은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나눠서 맞거나 아니면 치료제도 우리가 걸렸을 때 뭐 한 번 맞지만 진단 같은 경우는 자주 하면 할수록 좋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는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확인이죠. 음성인지 양성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PCR 검사를 자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다행히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PCR 검사는 제가 봤을 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진단을 중요시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뉴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매주 PCR 검사 지금 하고 있고요. 저 요양병원에서 하고 있고 공항에서 입국자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무료로 하고 있죠. 내가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지금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3월달, 4월달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대비 아마 실적이 점점점 오르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에서 앞으로 실적은 2021년에도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진단키트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번에 이제 다음에 보실 기사가 조금 재밌는 기사라서 이걸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볼 건데요. 시젠 코로나19 진단키트 존재 가치 흔들림이 없다. 천정윤 지속 성장 자신 있다. 자, 천정윤 우리 시젠 대표죠. 자, 시젠 대표님께서 지속 성장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지금 많이 시작하고 있죠.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상반기부터 뭐 백신 접종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달리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지금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 진단키트가 더 이상 이제 뭐 제품이 팔리지 않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사라지면 이제 진단키트 더 이상 뭐 쓸 일이 없고, 그러면 시즌의 실적이나 뭐 수익률이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회사 자체의 매출액이 떨어지니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지금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기사를 계속 볼게요. 3일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따르면, 자, 최근 이건 뉴스 얼마 전에 제가 올려줬죠. 임원 26명이 31억 원치의 시장 주식 16,299주를 매입했습니다. 물론 금액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임원 26명 전원이 시젠 주식 31억 원치, 31억 원이 뭐 대기업의 임원들 입장에서는 큰 돈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제 급하게 성장했던 시젠의 임원 입장에서는 1억, 2억이 사실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속적인 매출 증가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에 보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일각에서는 시젠이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지난해 12월 초 매출 1조 원 달성, 이거는 이미 나왔죠. 그 작년 1년치, 작년이면 2020년은 자, 1조 원을 달성했죠. 아마 거의 99% 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이유, 향후 전망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자꾸적으로 주식이 떨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해외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서 진단키트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이 접종되니까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니 진단키트 더 이상 쓰지 않느냐,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자, 하지만 자,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죠. 지금 현재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죠. 오늘 미국도 보니까 거의 30만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적으로 지금 백신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계속 늘고 있죠. 자, 제약사가 내놓은 백신의 효능이 얼마나 지속될지 불분명하다. 이거는 일단 첫 번째. 물론 이제 백신이 효과가 좋아야 좋은데, 아직까지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게 100% 좋을지, 부작용이 없을지, 아니면 효과가 없을지, 어떨지는 지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제약 바이오 업계는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낮다고 본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자, 일부 보건 전문가는 코로나19 백신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되, 자, 예방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사용한다고 해서 뭐 코로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이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이 늘어나는 거를 확산을 이제 어느 정도 커버를 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백신이라고 봅니다. 이 코로나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게 백신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게 백신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진단키트로 빠르게 환자를 확인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기 보시면 봐요.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단키트로 빠르게 환자를 확인해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고, 백신과 진단키트는 뭐죠? 서로 연계되어 신속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파악한다. 제가 저번에도 일전에 말씀드렸죠. 진단키트와 백신 그리고 치료제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봐요.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백신을 맞으러 갑니다. 자, 백신을 저는 안 맞을 거예요. 한 6개월 지켜볼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맞으러 간다고 쳤으면,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제 몸에 바이러스를 넣기 위해서는 제 몸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네, 진단해야 되죠. 진단. 자, 첫 번째 진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백신을 넣을지 말지 하려면 진단을 해야 되고요. 진단을 하고 나서 백신을 맞죠. 백신을 맞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백신을 1차, 2차 이렇게 나눠 맞는 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2차 백신을 맞을 때도 또 진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 1차 백신을 맞고 나서 2차 백신 사이에 확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신을 또 맞습니다. 백신을 2차 백신을 맞고 또다시 내가 백신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음성인지 아닌지 확인차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백신이 아니라 진단키트도 검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세트고요.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말고 백신을 맞기 위해서 제가 갔는데 진단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진이 됐어요. 그러면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로 가죠. 그러면 치료제를 격리를 하고 치료제를 맞고 나서 내가 나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자, 백신과 치료제는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는 같이 갑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앞, 뒤로 전부 진단을 해야 되고요. 치료제를 맞기 위해서도 앞, 뒤로 전부 진단을 해야 됩니다. 백신을 한번 할 때는 백신을 한두 번 한 사람당 맞기 위해서는 진단은 최소 5, 6번을 해야 되고요. 치료제를 한번 맞기 위해서는 최소한 3, 4번 또 진단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옴으로써 진단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결론적으로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종식시켜야 되죠. 1년, 2년, 3년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 알 수가 없지만 결론적으로 진단키트가 없이는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2021년에도 진단키트의 수출 그리고 내수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역으로 진단키트를 더 많이 써야 된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최소한 들고 가볼 만한 주식이다. 지금 뭐든지 코로나가 사라진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기업의 이제 수익이나 어떤 돈을 못 벌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무서운 생각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계속 볼게요. 보면 자, 천 대표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처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진단키트의 필요성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즌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강세는 지속될 공산이 크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천 대표도 앞으로 1, 2년 동안은 그렇죠. 앞으로 1, 2년 동안입니다. 이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는 당장 잡을 수는 없어요. 1, 2년, 짧으면 1, 2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최소 1, 2년 동안은, 특히 1년 동안은 이 주식을 들고 있어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뭐 비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이 시즌에 대한 기대라든지 뭐 전망이라든지 앞으로 두고 보고 더 투자를 해도 되지만 만약에 비중이 크다면 지금 당장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의 판매가 천 대표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감기 바이러스 등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4개를 검출할 수 있는 제품 등을 계속 내놓으면서 진단키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진단키트의 성능도 향상시키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시젠의 행보를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시죠. 시젠은 인재 영입과 적극적 투자를 통해서 연구 개발 역량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고요.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즌에서 코로나 이전, 이후 전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천 대표는 자, 지난해 11월 중소 여기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젠의 가이드로 검사 시약 제품을 개발하면 시젠이 이를 상용화할 수 있다. 판매익 일부를 연구진에게 지급하고 시젠이 지향하는 제품 개발 방식이 있다. 시젠의 제품 개발을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시젠은 해외에서 코로나만 진단하는 거 아니죠. 여러 가지 많죠. 근데 그 중에 자궁 경부암 등 이게 아무래도 좀 핵심인가 봐죠. 자, 시젠의 다른 질환 진단키트로 사용을 이끌어 줄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진단키트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라지더라도 뭐
수출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물론 지금만큼 이렇게 극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계속적인 성장에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시제는 2020년 1에서 3분기 유전자 중폭 기기 896대. 이게 중요하죠. 자, 중폭 기기를 팔고 나서 시젠이 왜 대단하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진단 키트에 간세청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진단 키트의 수출 전체 금액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맞습니다. 전체 금액은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 여러 가지 진단 회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시젠만 유일하게 진단의 수출이 다른 곳은 줄어들지만 시젠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시젠은 이 기계를 팔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젠의 기계를 팔고 그 시젠에 대한 기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시젠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환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던 어떤 병원인데 시젠의 시약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젠의 기계가 있어야 돼요. 이 시젠의 기계가 있어야지만 이 시약을 받아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기계로 시젠의 시약을 받아서 돌리면 이게 오류가 납니다. 옛날에 과거에 인도에서 오류가 한번 났었죠. 기사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이 기계를 샀는 사람은 싫든 좋든 시젠의 우수한 성품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걸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진단 키트들이 경쟁업체가 많지만 사실 경쟁업체라고 하기에는 우습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젠의 점유율은 점점 확대될 거고 다른 거는 점점 줄어들 거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자, 천 대표님은 LG전자에서 해외법인 생산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도 부사장으로 영입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AI 전문 인재도 영입하고요. 계속적으로 미래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비해서 포스트 코로나. 자, 지난해 7월에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을 영입하며 병리학 전문가 이민철 고문, 이 사람도 부사장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진단키트 시젠 관계자는 진단기기의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글로벌 경험이 풍부한 이기선 부사장 영입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 부사장이 과거에 검진자가 집으로 스스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도록 신속 진단키트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중요하죠. 지금 대선에서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내 전체 국민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시설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진단에 대한 제가 얼마 전에 과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온 국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를 계속적으로 해야 잡습니다. 코로나는.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뭐 힘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계속적으로 해서 어쨌든 이 코로나를 없애기 위해서는 백신이나 치료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진단검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사가 사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과 좀 많이 비슷한 점이 많아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인들을 많이 모았다고 보지만 사실 거짓이 있는 게 아니라 팩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만 믿고 가는 거죠. 팩트만 믿고 가고 결론적으로 실적이 시젠이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2021년에도 주가가 지금 아무래도 많이 하락이 되어 있지만 기업의 성장, 실적,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한 확실한 비전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비범합니다. 우리는 하여튼 우리가 처음에 회사에 대한 투자죠, 투자를 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잉여금입니다. 잉여금. 당장 이 돈을 가지고 신용을 했다든지 어떤 당장 돈을 빼야 된다, 아니면 단타로 진입했다, 이런 분들은 손절하세요. 그런 분들은 다 손절하시고, 그게 아니라 1년 은행 예금 넣는 것보다 낫다 생각해서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1년 봅시다.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 기사가
자, 오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와 같은 생각인지, 아니면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댓글에 주시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어차피 모여서, 그게 이제 주가가 만들어지는 거고, 주식 시장이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제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이게 100%다. 100%는 없죠. 신이 아닌 이상. 저는 신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 환영입니다. 뭐 그렇게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일 10시 주식시장 오픈하죠. 그때 좋은 시즌의 양봉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